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을 가지고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 댓글을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3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댓글이 올라왔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어닝 서프라이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이네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재성이 뿌리가 있다 없다 알 수 있는 것은 식상의 유무인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재성이 뿌리가 되는 것은 식상이 되겠죠. 식상이 재성을 생하니까. 그래서 재물의 뿌리, 재성이 뿌리가 되는 것은 식신 상관이 된다는 말씀 드리지만 또 다른 증명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에 무토가 예를 들어서 토관돼 있어가지고 이게 재성이라는 얘기죠. 이 재성이 밑에 뭐 진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돼준다든가 아니면 인성인 오화가 있어서 뿌리가 돼준다든가 이런 뿌리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일단 재성이 뿌리는 식상이 되겠고 또 사주 팔자내에서 재성이 있으면은 거기에 지지나 천간에 그 뿌리가 되는 같은 오행이나 아니면 인성 생해준 오행이 있으면 그것도 뿌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댓글은 리뷰티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강의 감사합니다. 극신약 양팔동이 신강이 된다는 원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장수, 단명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양팔동이지만 극신약인데 어떻게 신강이 되냐는 질문이신데 사주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다고 봐요. 무신년, 임술월, 병진일, 임진시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자, 본인이 큰 불로 태어났어요. 큰 불로 태어나가지고 나를 돕는 오행은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술 중에 정화 정도, 그 다음에 진토 안에 을목 정도 이렇게 나를 도와준 오행보다 내 힘을 빼간 오행들이 전부죠. 무토, 신금, 임수, 술토, 진토, 임수 이렇게 내 힘을 빼간 오행들이 많다 보니까 극신약이 됐죠. 극신약. 요런 사주가 어떻게 양팔동이죠. 다 양기운이죠. 무신, 임술, 병진, 임진 다 양기운이다 보니까 양팔동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극신약 사주가 어떻게 양팔동이라고 신강한 사주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사주가 강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양팔동을 가진 분들은 기운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즉 사주 이론적인 강약은 약사주지만은 실전에서는 기질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즉 기질이 강하다는 얘기지 이론상으로 신약이냐 신강이냐에서는 약사주죠. 그러나 기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강한 기운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양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사주라도 신약사주 그러면 남한테 얘기도 못하고 소극적이고 남의 의견대로 따라가지고 뭐 이런 소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범하고 할 말 다 하고 본인이 리더를 하고 그런 기운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극신약이 되지만은 이렇게 양기운, 양팔동이 되게 되면 기운적으로 기가 강하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사주가 됐다. 이거는 기질적인 강이 됐지 이론적인 강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셨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이루다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이 사주 삼상격 종격 사주로 볼 수 있는지요? 경진년, 기축월, 모자일, 임술시입니다. 라는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사주를 보면서 삼상격이 되는지 보자고요. 이루다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흙기운, 그 다음에 쇠기운, 물기운 세 가지 오행으로 됐으니까 삼상격 사주가 아닌지요? 라고 댓글 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삼상격은 세 가지 오행으로만 돼 있다고 해서 삼상격이 되는 게 아니고 균형이 맞아야 되고 또 상생 구조가 돼야 삼상격을 이룬다는 얘기죠. 이 사주는 세 가지 오행으로 돼 있지만 삼상격이 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상생 구조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쇠가 여기 물기운을 생을 못하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상생 구조도 안 되고 또 물도
이 흙들이 많은 흙들이 극을 해버리는 관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이렇게 쇠가 있어가지고 토생금, 금생수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삼상격이 되는데 이런 사주들은 상생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경금이 위치를 잘못 잡았죠. 금생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상생 구조도 안 되고 토국수도 돼 있고 그래서 이 사주는 삼상격이 아니고 일반 사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삼상격 사주가 아닙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진실의 누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첫 사주에서 갑오년, 세운이 왔을 때 충보다 합이 먼저 아닌지요. 그래서 갑경 충보다 갑기 합을, 좌우 충보다는 오미 합이 되는 거 아닌지요. 세운이 올 때 월지 우선으로 충을 먼저 보는 게 맞는지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이 질문은 사주이야기 99번째 동영상 중에서 첫 번째 사주를 가지고 질문 주셨거든요. 참고하시고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본인이 기토로 태어나가지고 사주에 무토, 진토, 미토, 축토, 기토에서 흙들이 똘똘 뭉쳐서 아주 강한 사주가 됐죠. 네, 강한 사주가 됐고 연간에 보니까 경금 큰 쇠가 설을 잘 해주는 용신이 됐네요. 그죠? 경금 식상 용신이 됐는데 이분이 갑오년에 갑경충, 좌우충 저는 충으로 인해서 이 식상이 깨지면서 이 식상이 뭐죠? 수명이죠. 수명이 다 하셨고 또 경금이 폐를 주관하기 때문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실의 누님께서는 하는 말씀이 갑목이 충으로 깨지기보다는 그냥 살기 위해서 갑기 합토를 먼저 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이시거든요. 자, 기토 입장에서는 갑목을 봤을 때 갑기 합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어차피 흙으로 변하니까 문제는 갑목이 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데 갑경충으로 당하기 싫으면 합을 해서 사는 방법을 찾겠죠. 그죠? 그래서 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기토가 두 개 있다 보니까 쟁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갑목을 쟁탈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쟁합을 하게 되면 합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상하기도 합이 안 되니까 갑경충으로 깨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이 되지 않습니다. 좌우충도 마찬가지죠. 이 충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물이 불을 끄는 주체가 되죠. 그래서 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자수가 물이 불을 끄는 오행이기 때문에 자수가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화는 자수에게 깨지기 싫으니까 오미 합을 하고 싶지만은 자수가 그냥 두지 않죠. 자수가 하는 일은 물이 하는 일은 뭐죠? 나무를 생하든가 불을 끄든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나무는 갑목이 운에서 왔지만 갑경충으로 깨져버리기 때문에 생할 나무가 없기 때문에 오화를 바로 깨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보다는 충이 먼저가 돼버립니다. 자수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래서 갑경충, 좌우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운에서 운이 왔을 때 충이 월지 먼저냐? 아니죠. 충은 뭐 시지에 있든 일주에 있든 월지에 있든 그 다음에 연지에 있든 충은 항상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지가 우선이다 그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충은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해 가셨나요? 자, 이번 주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관심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